내가 갖고 있는 게 못 나니까 계속 가격 떨어질까봐 이거 팔고 더 좋은 데에 가야지라는 생각 들 수 있잖아요. 그쵸? 그럴 때는 오히려 저는 손해봐도. 세비치님, 요즘에 갈아타기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원래 살던 집을 팔아야 갈아타기를 할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지금 구축이라든지 저층이라든지 조금 단점이 있는 못난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내놔도 잘 안 팔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. 맞아요. 뭐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들을 좀 잘 팔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해요. 맞아요. 저도 구축에도 살아봤고 저층에도 살아봤고 항상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살 때는 못 느끼는데 이거 팔 때 되니까 그 단점이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못난이 아파트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팔 때 더 많이 신경 써야 돼요. 그래서 요거는 제 경험을 가지고 좀 꿀팁들을 제가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아파트가 못난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. 우리가 아까 PD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못난이라 했을 때 너무 저층이거나 아니면 여기가 뭐 너무 구축이거나 뭔가 안 좋은 게 있을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게 못난이야. 그걸 인정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 못난이라는 걸 인정하시고요. 확실히 못난이 같은 경우는 알랄 우리가 로얄동 로얄홀보다 싸게 팔아야 돼요. 근데 이때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 샀을 때 내가 못난이를 싸게 샀잖아요. 그럼 내가 팔 때도 내가 조금 싸게 팔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하거든요. 그렇게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싸게 판다고 이제 마음은 먹었는데 어느 정도 싸게 팔아야 되는지가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층이라고 치면은 고층보다 얼마나 저렴한 게 맞는지 이런 거를 좀 가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? 맞아요. 이게 근데 보면 어떤 시기, 내가 파는 시기가 막 상승이냐 하락이냐 아니면 내가 팔려고 하는 이 아파트가 조금 인기 있는 아파트냐 아니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요. 제가 지금 좀 예시로 가져온 아파트가 있거든요. 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우리가 아실에서 최근에 거래된 딱 가격을 보잖아요. 그러면 저층이랑 중층 이상이랑 가격 차이가 납니다. 고층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거의 8억이잖아요. 근데 지금 저층은 7억 3천이죠. 이 둘이 이제 가격 차이가 지금 거의 10% 정도 나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난다라고 볼 수 있죠. 근데 이 격차가요, 부동산 분위기가 좋아질수록 줄어들긴 합니다. 제가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릴 곳은 최근 좀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동네이고 또 그 중에서도 이 아파트가 되게 선호도가 높아요. 이 단지 같은 경우는 6층 같은 경우는 지금 11억 5천에 거래가 됐는데 중층 이상이 11억 6,500이죠. 거의 지금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거든요. 그쵸? 이게 비율을 보면 거의 한 3% 정도 차이가 납니다. 그리고 또 세 번째 예시인데 요 단지 같은 경우는 그 고층이 거의 10억 8천이고 저층이 10억 2천이죠. 지금 저층이랑 고층이 한 6%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. 그렇죠? 그래서 이게 점점 분위기가 좋아질수록 여기 이 단지의 선호도가 높아질수록 격차가 줄어든다는 거예요. 그렇죠?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곳이 지금 분위기도 그렇게 좋지 않고 선호도도 높지 않은 단지라 했을 때는 이 저층과 고층의 차이가 더 많이 날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인지를 하시고 가격을 좀 내놓으면 좋겠죠. 근데 이런 것도 내가 판단하기 어렵다 했을 때는 아까 저처럼 최근에 실거래된 가격 보시면서 격차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차이를 보시고 부동산에 여쭤보시면서 지금 매물 뭐 저층이랑 중층 이상이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대략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은 좀 부동산 분위기가 좋을 때는 고층과 저층의 가격 차이가 한 10% 이내로 확 좀 줄어드는 편이고 네. 그다음에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한 10에서 15% 정도 좀 더 퍼센트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될까요? 맞아요. 아, 그러면은 못난이를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 분위기가 좀 좋을 때를 노리는 게 좋겠다. 그죠? 좋죠. 근데 이게 저도 팔아보니까 마음대로 안 돼요. 또 이게 분위기 안 좋으면 내가 갖고 있는 게 못난이니까 계속 가격 떨어질까봐 이거 팔고 더 좋은 데에 가야지라는 생각 들 수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럴 때는 오히려 저는 손해봐도 못난이를 팔고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그렇게 마음 먹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치. 그렇게 하는 게 갈아타는 데는 좋을 것 같아요. 내 건 싸게 팔았지만 내가 좋은 거 사면 걔는 더 많이 오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면 좋죠. 근데 둘 다 내가 손해 하나도 안 보겠다라고 하면 안 되죠. 나는 이것도 싸게 팔고 살려고 하는 것도 내가 되게 싸게 사고 싶어. 욕심이죠.
그래서 뼈 맞았습니다. 두 번째는 뭐 우리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인정해야 된다. 뭐 다 알긴 알잖아요. 그래도 일단 파는 게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? 저는 최선을 다하는 거.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많은 분들이 막 자포자기 해요. 나는 못난이 갖고 있으니까 나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어.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. 근데 저는 그럴 바에는 내가 뭐라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저 진짜 그랬었거든요. 제가 되게 못난이 갖고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어떻게 팔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최대한 적게 들이면서 가성비 있게 이거를 팔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.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살면서 올 인테리어 할 필요 없잖아. 어차피 이거 팔면은 이거 사는 사람이 인테리어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내가 좀 깨끗하게 보이게 하려고 노력했어요. 그래서 그때는 시트지 작업 다 했죠. 내가 갖고 있는 그 아파트에서 제일 단점이 뭔지 파악해야 돼요. 개지를 좀 개선하면 제일 좋거든요. 근데 저는 부엌의 싱크대가 너무 별로였어요. 누래가지고 너무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게르 시트지 작업 다 하고, 그리고 형광등이 그때도 형광등이었어요. LED가 아니었거든요. 근데 LED를 우리가 인건비가 되게 비싸잖아요. 이거를 다 업체에 맡기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LED만 사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맡겼어요. 되게 저렴하겠죠. 그래서 시트지랑 형광등 하는데 100만 원 안 들었거든요. 그 당시에. 그래서 이렇게 하면 딱 눈에 띄게 이게 효과가 있어요. 집이 되게 환해지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걸 하기 전후에 사람들 반응이 완전 달랐어요. 하고 나니까 정말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들었어요. 집이 너무 깨끗하시네요. 어떻게 이렇게 집 관리를 잘했어요? 집이 너무 예뻐 보여요. 너무 밝아 보여요. 너무 넓어 보여요. 이 얘기 하는 거예요. 깜짝 놀랐어요. 싱크대 색깔이랑 조명만 바꿔도 맞아요. 효과가 그 저는 엄청 포인트 등 했죠. 부엌 식탁 위하고 베란다에 되게 예쁜 포인트 등 있잖아요. 그것도 얼마 안 해요. 인터넷으로 사면. 그거 딱 달았더니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낮이라도 오시면 불 다 켰어요. 집에 불 다 켜가지고 완전 환하게 보이게. 그게 되게 어필을 많이 하더라고요. 꿀팁이네요. 그리고 이거는 진짜 제가 아시는 분이 집을 잘 판 사례인데, 이분도 소형 아파트에 되게 구축에 살았어요. 근데 이걸 팔아야겠다 생각하니까 너무 단점이 많은 거예요. 딱 한 개 장점이 있어요. 뭐냐면 남향집, 햇볕 잘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집을 보러 온다 하잖아요. 딱 햇볕 잘 드는 그 시간에 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시간에 집을 딱 보시니까 이 집 남향이고 너무 따뜻하고 예쁘네요 라는 반응이 오는 거예요. 그 집을 진짜 잘 팔았어요. 우와. 그래서 내가 못난이긴 하지만 여기서 내가 조금의 장점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세 번째 뭐냐면 가격 조정을 해달라고 하잖아요. 어느 정도 는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한정없이 해주면 안 돼요. 근데 저도 못난이를 팔아봤잖아요. 그때 보통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. 부동산 연락이 와요. 지금 매수자가 관심 있다고 하는데 얼마까지 지금 해줄 수 있어요? 라고 물어요. 그럼 이거는 기준이 없잖아요. 내가 말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 모르고 저는 이 정도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가격을 낮췄거든요. 근데 이게 이 매수자가 다 떠보는 거예요. 저희 집도 떠보고 다른 집 떠보고 해서 제일 싸게 부르는 집을 사는 거예요. 근데 그걸 알고 되게 상처를 받았어요. 그래서 다음에 나 절대 저렇게 안 해야지 생각했어요. 그래서 그 다른 케이스에서는 소장님이 딱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. 선생님,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를 원해요? 그 사람이 원하는 가격을 딱 제시를 받은 다음에 제가 그만큼 못 해주지만 저는 요 정도는 제가 내려드릴게요 라고 얘기했어요.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마음이 있으면 제가 조금만 내려드리면은 하거든요.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. 그래서 이게 무조건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. 저도 최근에 그 제가 내놓은 매물 때문에 부동산 소장님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네. 똑같은 질문을 들었어요. 얼마까지 해줄 수 있어요? 이렇게 하셔서 대응을 잘 못했어요. 결국은 그렇게 해서 안 사신 거죠. 그 다음에 연락이 아예 안 왔어요.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알아보시 PD님한테도 물어봤고 다른 데도 물어보고 제일 싸게 해주는 데를 한 거예요. 네, 그래서 그 질문을 딱 들으니까 얼마에 해줘야 되지? 이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. 맞아요. 근데 세비치님 말씀에 따르면 이제 그 질문을 역으로 해볼 수 있는 거네요. 근데 이게 저도 전세 똑같았던 게 제가 전세 이렇게 내놨었는데 들어오시려는 분이 또 얼마까지 해줄 수 있어요? 라고 묻는 거예요. 싸게 하고 싶어서. 그래서 저는 또 역으로 물었죠. 얼마를 원하시나요? 근데 얘기를 하셨는데 그 가격이 사실 제가 해줄 수 있는 가격보다 너무 낮더라고요. 그래서 그 정도는 못 해주지만 제가 이 정도는 해드릴까요? 했더니 세입자분이 되게 고마웠어요. 그러니까 그 자기가 원하는 가격은 아니었지만 제가 노력을 했잖아요. 어느 정도. 이 정도도 괜찮겠다라고 서로 협의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거는 협상의 영역이에요. 그래서 그냥 나는 그만큼 못해주지만 서로 양보해야지 딱 그게 되잖아요. 한쪽만 일방적으로 희생할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접점을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
그래서 이게 저는 사실 그때 되게 상처를 받았던 게 정말 팔고 싶었는데 그 매수자분이 저희 집을 안 하고 다른 집을 했잖아요. 되게 상처받았거든요. 근데 거기서 또 우리가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. 저는 어떻게 회복하냐면 저 사람은 우리 집과 인연이 아니다. 다음에 정말 더 좋은 사람이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근데 실제로 진짜 그랬어요. 정말 할머니 한 분이 그냥 와가지고 집 한번 보더니 이게 집이 마음에 들면 보통 어떻게 행동하시냐면 화장실을 써요. 찜해 놓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특히 어른들은 그렇더라고요. 이렇게 찜한다고 생각하시고 화장실을 가서 정말 볼일을 보시더라고요. 너무 마음에 들어서. 그래서 그걸 또 보고 가시고 저녁에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와서 또 우리 집을 봤어요.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. 그게 결국에는 임자가 있는 거예요. 저는 그래서 항상 팔 때는 그 생각해요. 임자는 분명히 있다. 누군가는 정말 내 걸 사줄 수 있다.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좀 느긋하게 갖는 게 좋아요. 내가 급하면 내가 지는 거거든요. 급하면은 이게 한정없이 계속 가격 내릴 수밖에 없어요. 내가 내린다고 해서 무조건 또 다 거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못난이 아파트 갖고 있을 때 잘 팔 수 있는 팁. 일단은 내가 갖고 있는 게 못난이다 인정하는 거.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는 거.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? 그리고 세 번째는 가격 조율을 잘하는 거죠. 무조건 내가 낮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가격 들어보고 그 접점을 찾는 거죠. 그렇게 하신다면 지금 내가 집이 안 팔려서 좀 고생하시는 분들도 잘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우리 소치님들도 항상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